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808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800명대로 줄어든 건 엿새 만이죠.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일 수도 있어서 아직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입국자에게서도 처음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2일 영국에서 들어온 3명의 코로나 확진자 검체 분석 중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겁니다. 이 3명은 가족인데요. 입국 당시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돼 현재 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최대 70% 전파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죠. 국내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 이제 독감 유행까지 겹치면 더욱 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꼭 필요하다는데요. 잠시 후 안동시 건강관리과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지난주였죠. 국책연구기관 KDI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인철 소장과 잠깐 다뤄보긴 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백은 교수님 이 보고서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지난 8월 달에요. 네. 그 지역화폐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예. 그 당시도 이제 그 국책연구기관인 이제 그 조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예. 이제 그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재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획 용역으로 이제 수행을 그 한 과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화폐 효과가 별로 없었다. 뭐 결론은 하여간 그런 식으로 나왔었죠. 예.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연구 방법론에서 이번에 KDI에서 한 거는 좀 이제 세련된 면이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로서 평가할 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기획 용역입니다. 저는 이게 기획 용역이다. 예, 저는 이게 그 기재부에서
기획과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사전에 먼저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선별 지원이 효과가 없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지적들을 많이 받고 이제 국민들 다수가 전 국민 지원하는 거를 이제 선호하는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는 예. 자신들의 그 정책을 좀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차를 또 선별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어쨌든 간에 그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저는 이제 수행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또 배경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렇죠.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렇구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데 기획 용역이었다.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좀 들어간 연구 보고서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 골자가 지난번에 이제 정부 재난지원금 1차 때 보편 지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러니까 전체 뭐 한 14조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비로 이어진 건 4조 원뿐이다. 대략 한 30%만 소비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낸 거예요. 자, 이 정도라면 이렇게 이 분석 결과로만 본다면 그래? 30%밖에 소비로 안 쓰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먼저 이제 그 연구원에서 이제 그 얘기한 부분하고 언론에서 좀 보도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요? 언론에서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서요. 12월 23일자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타이틀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았는데 소비에 쓴 돈은 30만 원 안팎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생각해 볼 때는 14조 3천억 원을 줬고 그리고 그것을 소멸성 지역화폐로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 8월 말까지 쓰지 않으면 다 환수되는 돈의 성격이었었어요. 지원 성격이었었어요. 그거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다 썼다. 99.9%, 99% 정도 다 썼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30만 원만 썼다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상했어요. 이게 왜 30%만 소비로 갔다고 하지? 이게 맞는 건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언론 기자들이 일단은 좀 약간 과장을 해가지고 좀 어쨌든 간에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측면이 있고요. 아니 14조 3천억 원을 의무적으로 다 쓰게 했는데 30%는 4조만 소비에 썼다는 얘기는 말이 그 중에서 4조만 쓰고 나머지는 일부 신문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저축이나 무슨 빚 갚는 데 쓰고 뭐 이랬다고 나왔어요. 맞아요. 30% 소비로 갖고 70%는 빚 갚고 저축하는 데 썼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축하고 빚 갚는 데 돈을 쓸 수가 없는 용도였었어요. 그 돈은요. 그러니까 다 일단은 소비를 해야만 했잖아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받은 가구는 일단 우리 그때 왜 신용카드 연계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돈이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원금이 먼저 나가게.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경험한 걸로는 다 쓴 걸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게 되면 상당히 국민들의 경험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연구원의 보고서의 내용을 기자들이 잘못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은 좀 과장해가지고 좀 이제 의도적으로 부풀리기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KDI에서는 이런 얘기였었어요. KDI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카드 매출액을 추적을 한 거예요. 카드 매출을 추정한 방식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추정을 했는데 그 카드 매출액의 변화를 보니까 한 4조 원 정도 변화가 생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국민들이 카드를 쓴 게 만약에 한 10조가 됐으면은
올해는 보니까는 한 14조 됐다라 이거. 올해 근데 11월 달에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만 달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 근데 한 14조 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4조가 늘었다. 4조 원이 더 늘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고 4조 원이 더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거하고 14조 3천억 원이 다 소비에 안 쓰였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오해를 이제 좀 만들어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KDI가 이제 이것은 이제 KDI가 그 추정을 한 건데요. 추정을 한 방식은 이제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고서를 읽어도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만 이제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5월 한 둘째 주 정도부터 이렇게 한 10일경부터 이렇게 그 지원이 됐었어요. 11일부터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는 이제 그러니까는 언제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냐면은 1월 그 마지막 주 정도부터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첫 환자가 나왔죠. 1월 말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됐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말부터 한 5월 초까지요. 요 시기를 지난해 그러니까는 2019년도 같은 시기 있잖아요. 1월 말부터 그러니까 5월 초까지요. 그 시기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확산된 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렇죠. 그 시기에는요. 그러면 이제 작년도 카드 매출액에다가 올해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이제 미친 영향을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에 카드 매출액이 있을 게 아닙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올해는 똑같지 않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줄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코로나 확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요? 코로나도 중요한 요인이지만은 우리가 뭐 경기가 지난해 말부터 좀 안 좋아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요인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코로나가 없었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카드 매출액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은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연구자들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확산 요인으로 나머지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차이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기가 5월 둘째 주부터 8월 말까지 이제 쓸 수 있게 했으니까. 요 시기하고 작년도 그 같은 시기 있잖아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 그 카드 매출액이요. 매출액에다가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이 미친 요인을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추정한 그 코로나 확산 그 영향값을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월 그러니까 둘째 주부터 8월 말까지 카드 매출액에다가 코로나 영향 요인을 더한 카드 매출액 값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조금 복잡한데요. 상정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이전 시기에 코로나가 영향을 미친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값을 긴급재난지원금이 준 기간에도 코로나 확산이 됐었으니까 이제 계속이요. 그렇죠. 거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똑같이 가정을 해가지고 작년도 그러니까 5월 둘째 주부터 8월 말까지 카드 매출액에다 그 부분을 더 이렇게 더 추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한다면 뭐냐면 실제로 근데 이제 카드 매출액이 있을 게 아닙니까? 5월 둘째 주부터 8월 말까지요. 그거하고 이제 차이를 비교한 거예요. 차이를 비교하니까 4조더라 이거예요. 4조 늘어났다. 4조 원 정도가 이제 이렇게 늘어났더라 이거예요. 카드 매출액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이 간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좀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소비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런 요인도 좀 빼고 해가지고 보니까 한 4조 원 정도가 실제 매출액하고 그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상상 속의 값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 값하고 차이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하든 보편 지급의 효과를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의도가 들어간 보고서다. 이렇게 해석을.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최백은 연구소 경제연구소에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냐면 이제 KDI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8개 카드 회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카드 매출액이 5, 6월 달에는 한 7.3% 증가했고 7, 8월 때는 한 6.1%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가 8개사만이 아니라 8개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상도 카드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카드 사용액을 우리가 통계가 있어요. 한국은행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있는 카드 신용 체크카드 매출액을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해봤어요. 추계를 해봤더니만은 KDI가 얘기했던 그 4조 원이 증가했다는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전체 카드를 대입하니까 8조 2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아, 전체적으로 보면 두 그러니까 배나. 4조 2천억 원이 과소 추정된 거죠. 그렇네요. 이게 이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카드 매출액은 8조 2천억 원이 더 증가됐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개 빠진 게 있어요. 어떤? KD에서는. 이게 이제 이러려면 이겁니다. 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래서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어진 게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 수입이 있었던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요. 수입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일용직 하시던 분이요. 근데 이 카드 지원금을 100만 원을 만약에 받았다고, 아니,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100만 원으로 지금 소비를 했을 게 아닙니까, 다요. 그렇죠. 이거는 다 소비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작년에도 100만 원 수익까지는 거의 다 소비를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분은 근데 지난해하고 올해 비교할 때 소비 지출이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죠. 100만 원. 근데 최소.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은 소비 지출액은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소비 지출 증가예요. 알겠습니다. 한 2가지, 3가지 정도 근거를 그러니까 대셨는데. 이거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16조 1천억 원이 이제 소비 지출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14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실제 이제 그 지원돼서 지출된 걸로 정부가 이제 추계했는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한 2조 원 정도가 더 이제 그러니까 소비 지출 증가가 계산됐다 이겁니다. 아, 그래요?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KDI에서는 14조 지원한 것 중에 4조 정도만 소비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14조 지원금보다 더 많이 소비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국책연구원이 있어요. 한국노동연구원이라고요. 한국노동연구원. 여기도 국책연구원이거든요. 여기 이제 홍민기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게 다 저 자료가 있는데 홍민기 박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12월 호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긴급재난지원금 가지고 그 분석을 했어요. 특집을요. 거기 다 이제 경제학 박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민기 박사가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하고 비슷하게 연구가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다르게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경부의, 기재부의 어떤 입김이 들어간,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늘상 이제 재정 걱정을 하면서 선별 지원을 주장해 오다 보니까 이 선별 지원의 그 근거를 좀 더, 좀 다지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 경기도에서도 이거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185% 소비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이렇게 나왔네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는 한 1.5배 정도 소비 효과가 있었다. 지원금에 대해서.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요. 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비교를 이제 카드 매출액을 비교할 때요. 비교할 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증가하는 요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저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은 이제 활동을 억제하다가 좀 풀리게 되면은 그 갑자기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재난지원금 효과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경기도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구별을 안 하고 다 이제 다 포함시켜서 이제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는 한 1.85배 정도 이제 그러니까는 더 이제 간 걸로 소비 효과가 예. 예, 이거는 조금 거거든요. 과장된 측면이 있겠네 그럼 경기도 예, 그러니까 결과는. 이 전문가 KDI 기준에 의하면은 저희 뭐 KDI가 이런 부분 속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는 섬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최백은 경제연구소에서는 KDI 방법을 똑같이 쓰되 자료를 그러니까 8개 카드 쓴 거는 전체 카드로 확대시키고 그리고 소비 지출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상 지원이 없어서 못했을 부분들 감소됐을 부분을 포함시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KDI 연구 방법을 그러니까 부정을 안 하고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제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185% 늘었다 이렇게 결과 나왔고 KDI 같은 경우는 뭐 30% 정도 진작 효과가 있었다. 근데 최백은 경제연구소에서 이것저것 자세히 따져보니까 2조 재난지원금은 한 2조 원 정도 더 증가한 걸로요. 그러니까 100% 좀 넘게 그렇죠? 뭐 110%, 120%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 보면은 자, 어제 발표를 했죠.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뭐 3조 뭐 얘기하다가 이제 5조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선별 지원으로 1월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그러니까 100만 원은 일반 업종 다 주는 거고 200만 원은 제한된 업종 영업 제한 받은 그 업종 200만 원, 금지 업종엔 300만 원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KDI 팀들한테 그런 좀 제안을 했어요. 1차 때만 이런 당신들 모델로 똑같이 선별 지급했었던 가을에 선별 지급했던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그러면은 소비 지출 효과가 없게 나올 거라고. 뭐 마이너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체 준 것만 딱 그거만 하고 선별하고는 이제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선별을 하게 되면 소비 지출 효과 없는 걸로 나올 거다. 그렇죠. 마이너스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사실은 또 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게 같이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러니까 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이번에 같은 경우도요. 2차 때랑 똑같이 이걸 주게 되면요. 이런 주는 방식이 이게 지금 제가 늘 얘기하듯이요. 지금 상황은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을 소비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강제로. 소비를 못하게 하니까는 소비를 해줘야지만 유통업자가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끊어놓는 거예요. 끊는 거라고요. 방역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비용이요. 그래서 고정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무슨 뭐 하여간 가게문 닫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뭐 공과금도 나가고 막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런 고정 비용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이제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주고 막 이건 재료비도 뭐 이제 그래도 그런 것도 나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그 문 닫지 않게만 임대료하고 공과금 정도만 지금 정부는 지원해 주겠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요. 지원해 주겠는데 그것도 충분치는 않지요. 그렇죠. 그거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머지 수입이 안 생기면은 견딜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비 지출 효과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안 해가지고 고용이 유지되고 이게 경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한테는 그 고정 비용 중에 일부만 좀 지원해주고선 그러니까는 정부가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지금 그런 방식이에요. 이 지급 방식이요.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뭐 1월에 나는 뭐 제한 업종이니까 200만 원 받는다. 그걸로 앞으로 생활이 될까요? 그럼 당장 그거 임대로 내고 그래야 될 게 아닙니까요? 한 달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한 달만 효과 있는 거고.
수입이 들어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수입이 어떻게 해요? 엄청 예. 대단요. 장사가 돼야 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되게 해야지만이 돈이 돌게 해줘야지만이 네. 돌게 해줘야지만이 어쨌든 폐업도 안 할 수 있고 고용도 유지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예. 지금은 이건 그러니까는 뭐 당신들 지금 어려우니까 정부가 장사 못하게 했으니까는 당신들 비용 나가는 게 일부를 지금 그러니까는 보전해주겠다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 이게 해결책 상식적으로 이건 경제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지식이 예. 별로 없는데도. 그리고 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있지만 뭐 반짝 한 달만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가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업종이 다 힘들긴 하지만 배달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호황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런 업종에도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예.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2차 거도요. 예. 아직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요? 다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에서는 쉽게 그러니까는 정책을 발표하고 기자들한테 설명하지만은 예. 일선 공무원들이 그 지급하는 거는 판별을 해야 돼요. 판별을 해야죠. 예. 일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도 예. 제대로 못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는 예. 징계받고 그러니까는 예. 일선 공무원들은 좀 죽겠다 그래요. 그 판별이 아직 안 끝나서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지급 안 된 사람도 꽤 신청을 있어요. 안 해서 지급이 안 된 게 아니라? 아니죠. 지원 자격이 된다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요. 아직 2차 거도 아직 지급이, 2차 거도 아직 5천억 원 정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별이 그러니까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쁜 용어죠. 그렇죠. 예. 용어인데 힘든 사람들 타겟으로 해서 도와준다는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죠. 근데 너무나 이게 허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선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랬잖아요. 3차 가계소득을 보니까 2차 때 지원한 거 보니까 오히려 선별의 취지가 무색하게 중산층들은 오히려 소득이 마이너스 됐더라. 가계소득이. 그러니까 선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게 나왔는데도. 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임대료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세액공제를 더 늘려주겠다. 그래서 그 금액을 50% 보전해주는 걸 70%까지 올려주겠다.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있잖아요. 예. 그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임대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예.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계를 뒀잖아요. 제한을 1억 이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액의 규모가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자동차 그러니까 이 개별 소비세 지금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동차 생산하는 재벌 기업들 상당히 혜택을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그 방식보다는요. 이거를 지금 뭐냐면 전체적으로 국민이 좀 부담하는 식으로 좀 이 구조를 좀 짜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은행이 만약에 은행한테 이자를 그러니까 좀 당분간 좀 유예시켜라 이제 받지 말아라 하려면 있잖아요. 예. 이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경영 압박이 올 게 아닙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일부 그러니까 좀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봉급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해가지고. 예. 이건 지금 뭐냐면은 자영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 자영업자들한테만 그 피해를 그러니까 다 그렇죠. 감당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정규직들 임금을 깎지 않아도 지금 은행권들 이익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사실 칼자루는 쥐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금융위원회가 은행 편을 너무 들어요. 예. 사실 그 은행은 은행법에 의하게 되면은 은행 업무 정지라든가 심지어 은행업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금융위원회가 그 은행법에 따라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이럴 때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익 보는 것들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저거 하라 하고 예. 만약에 그것도 가지고 부족하면 그러니까 은행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이 산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좀 자신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최소한 그러니까 임원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그 경영이 그 자기들 속한 조직이 직장이 만약에 어려지게 되면은 그 정도 저것도 해야죠. 그렇죠. 해가지고 분담을 해서 이걸 해결할 생각해야지. 이거 임대업자하고 임대 정하는 사람은 둘이 하게 되면 쌈 나가지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앞으로는 뭐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저 최백은 경제연구소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당분간은 저기 후자로 불러주세요. 소장님으로?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문경에 가면 약돌 한우 있고 약돌돼지 있고 또 뭐가 있지?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약돌 한우, 약돌 돼지를 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곳. 문경에 가면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미네랄이 키운 자연의 맛 문경 약돌 한우 돼지.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38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독감과 겹쳐서 유행하게 되면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안동시에서는 현재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 중입니다. 관련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동시 건강관리과 남미화 주사 연결돼 있습니다. 남 주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아유, 예. 이거 환자가 워낙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네. 안동에도. 자, 오늘 좀 독감에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안동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독감 주사를. 네. 예. 지금, 굉장히 접종률이 낮다고 들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안동시는 현재 독감 예방 접종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시민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했는데 현재 예방 접종률은 안동 시민 전체 인구의 약 55% 정도입니다. 예. 목표 접종률은 안동시 전체 인구의 80%를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나 그에 비해서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많이 낮네요. 그러니까 네. 목표는 안동시 전체 인구 80%를 두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55% 정도 접종을 받았다. 네. 무료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네. 예. 혹시 작년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접종을 받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87% 정도.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요. 네. 예. 작년에 또 무료도 아니었잖아요. 뭐 예, 접종비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기억하는데 접종비를 처음에는 안동시가 일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가서 맞을 때는 19,000원이었나요? 19,010원에. 10원. 예, 그 정도만 내면 맞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액을 다 지원했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예, 낮네요. 접종률이. 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3차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일수록 독감 예방 접종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독감은 감기와 다르게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데요. 네. 코로나19의 증상과도 유사해서 구분하기가 어렵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해도 선별 진료소를 거치거나 격리실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선별 진료소나 격리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여러 감염병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독감 예방 접종은 꼭 필요합니다. 아, 독감 예방 접종. 그러니까 크게 봐서 두 가지군요. 코로나 증상과 너무나 유사해서 구분하기 어렵다. 그거 네. 하나랑 잘못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코로나가 워낙 창궐하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증상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요? 네. 독감 증세는 일반 감기보다 심하고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네. 또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예. 건강한 성인이 독한 감기에 걸려서 2, 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증상은 발열, 건태감, 기침, 두통, 콧물 등 호흡기 증상과 미각, 후각 상실 등이 함께 나타나고 그 외에 가래, 인후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납니다. 네. 이와 같이 증상은 거의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뭐 인후통, 기침, 콧물 이런 거 똑같네요. 증상이. 네, 똑같고 그렇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미각을 상실한다거나 후각을 상실한다거나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독감은 대개 2, 3일 정도 발열과 전신 증상이 동반되다가 호전되기도 하고 약 1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되지만 기침은 수주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 독감 합병증으로는 폐렴이 가장 흔한데 특히 소아나 만성 심폐 질환을 가진 노인, 면역 저하 환자 등은 합병증이 생겨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현재 코로나19가 연일 1000명대로 산발적으로 지역 내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이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상 자원, 인적, 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지역사회 내에 공중보건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독감 예방 접종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안동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관련 진료만 받고 있지 않나요? 예, 저희가 그렇죠. 이제 잠정 이제 업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벌써 이런 상황이니까. 자,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독감 예방 접종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방 접종 당일은 컨디션이 좋아야 하고요. 네. 평소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 또는 접종 당일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고 접종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가면은 열만 체크하고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보통 네.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평소에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의사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상담을 네. 하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들은 게 이걸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의료기관에 조금 머물러 주는 게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최소 20분 정도 머물고 휴식을 취해야 하고 네. 수분은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독감 접종 후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이 있는데 경미한 국소 통증부터 전신 근육통, 피로감, 발열 등이 있습니다. 네. 2, 3일 정도는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한 신체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예방 접종하고 한 2, 30분 정도 그 병원에 계속 머물러서 혹시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주사를 맞고 바로 운동하고 뭐 술 드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거 큰일 나죠? 잘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예, 예. 자, 지금 안동시에서는 지금도 전 시민, 모든 안동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그 제한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만 무료 접종이다 이런 게 있나요? 네. 그 독감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먼저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2회 접종 대상자 만 62세 이상 어르신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고 반드시 1차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예. 2차 접종 대상자 임신부 취약계층 수급권자는 내년 2021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아, 예. 예, 또 지자체 사업으로 안동 시민과 타 주소를 가진 안동시에 거주하는 자도 내년도 2021년 4월 말까지 무료 예방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상당히 기간이 넉넉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는 독감 예방 주사를 2번 맞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제 한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 네. 12월 31일까지는 1차 접종을 다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62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때까지는 다 해야 되는 거고 12월 네. 31일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 만 62세 이상 어르신도 네. 기간이 지났지만은 무료로 접종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네. 폭을 좀 넓혀 놓으셨군요. 네. 뭐 겨울이 다 갔는데 뭘 4월까지 맞아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안 맞으신 분은 그때라도 맞는 게 낫겠죠? 아, 예, 예.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예. 그 11월에서 12월이 가장 1월까지 가장 많이 그렇죠. 유행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늦게라도 맞으시는 게 좋겠고. 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방 접종이 안 되는 거죠? 안동시 보건소. 예, 저희는 전면 지금 업무 중단으로 중단. 코로나19에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방 접종해야 되는 거죠? 저희 관내에 30개소 지정 위탁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네. 예, 그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 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840-5943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전국 1000명을 넘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생활 백신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추운 겨울 날씨에 독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아직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관내 지정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꼭 독감 예방 접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안동시 건강관리과가 그 어느 해보다 올해 제일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시 건강관리과 남미화 주사였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1분 정도 전해주세요. 김도현 캐스터.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안개가 짙었었는데요. 여기 안개 먼지까지 뒤엉켜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연무 현상으로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간밤에 먹구름이 끼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했고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낮은 좀 평균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찬바람이 불어들기 시작할 텐데요. 날씨가 급변합니다. 찬 공기와 함께 비구름대가 내려오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밤에 비나 눈이 그치고 나서는 이후로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목요일 아침에는 특히 영하 13도까지 예상되고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맨추위는 새해를 넘어서도 길게 이어질 전망이니까 동파 사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대기질은 깨끗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3, 4도, 한낮에 7, 8도 예상됩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3도, 체감온도 2도, 습도는 62%입니다. 날씨였습니다.